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자, 화면 좌측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큰말 이거 월수, 이론, 기본 작업 4 파일 열게요. 필트, 기본 작업 4 파일, 필트. 엑셀 계산 저 함수에 딱 하나 빠졌는데요. 요거 맞추고 넘어가서 일단 복습들 좀 부지런히 하세요.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자, 거기 교재는 56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자, 필트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트. 필트라는 내용을 아시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부터 좀 확인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혹시 기억나세요?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 할 때 데이터 덩어리, 그래서 빈행이나 빈일을 만날 때까지의 셀 범위라고 표현해 드렸던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필드명, 그 다음 필드명 아래에 있는 세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들을 우리는 필드, 그리고 가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을 행, 네코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진행하는 과정들 쭉 살펴보셔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단위는 필드 단위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려면 항상 필드 단위로 일을 처리합니다. 특정 필드에 계산을 했잖아요. 특정 필드에 가서 조건 처리했고. 그래서 그다음 요건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표현은. 자, 그럼 요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 중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필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필트는 뭐 개념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걸러낸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네코드를 추출하는, 표시하는 기능이다. 뭐 이건 추출한다는 개념은 이미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곳에서 이미 하고 어떤 부분이죠. 그건 이제 화면상에 그 부분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조건에 맞는 걸 뽑아내려면. 그러면 조건을 좀 쉽게 처리하는 경우의 기능을 우리는 자동 필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반대 개념이 수동 필터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서 고급 필터라고 그러는데 이건 수동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조건을 내가 직접 작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한다는 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동 필터부터 볼게요. 자, 자동 필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자, 성별이 여인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별이 여인 조건을.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고급, 아유 죄송합니다. 창 닫으시고 정식이라고 정렬 필터 그룹에 죄송합니다. 깔때기 모양 생긴 아이콘 보일 겁니다. 필터라고. 요게 자동 필터 기능입니다. 자동 필터. 클릭. 그러면 화면상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필드 명 옆에 단추가 보일 겁니다. 필터 목록 단추라고 할 겁니다. 필터 목록 단추. 자, 그래서 작업의 단위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성별이 아니군요. 잠깐만요. 시트를 좀 옮겨갈게요.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자동 필터라는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성별이 여인 네코드를 다 뽑아서 화면상에 나타내온다. 자,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맞는 네코드를 추출하겠다. 필터라 그랬고요. 그래서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필터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필터라는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 자, 필드 명옆에 역삼각 형태의 단추가 보일 겁니다. 필터 목록 단추라고 표현합니다. 필터 목록 단추. 그래서 작업의 단위가 아까 필드 단위로 해준다. 지금 조건 처리하려면 특정 필드에 가야 되겠네요. 성별 필드에 가서 목록 단추 누릅니다. 자, 여기서 조건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성별 필드에 남이 한 번밖에 없어요. 성별 필드에 얘라는 값이 한 번밖에 없어요. 아니죠. 여러 번 있죠. 한 번 이상 있죠, 최소.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필터 목록 단추를 펼쳤을 때 나타나는 남과 얘는 여러 개의 남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가 이런 값들을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조건 역할을 합니다. 조건 역할. 그래서 모두 선택이라고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네코드가 지금 화면에 다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체크 해제 클릭해서, 그리고 나는 특정 네코드만 표시하겠다. 이게 조건 처리입니다. 조건 설정. 자동 필터라고 하는 건 조건을 좀 쉽게 설정한다는 이야기고요. 확인 하시면 화면상의 변화가 보입니다. 일단 필드명 옆에 깔때기 모양 보이세요? 필드가 필터 처리되었다. 그 다음 필터 처리된 네코드는 파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작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하죠. 자, 이렇게 미리 이야기 좀 하고 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이제 회사의 문서에 보고서를 처리하실 때 이걸 백데이터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녀석만 결과만 범위 설정합니다. 결과 부분만. 그리고 컨트롤 C 복사,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자,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건 지금 붙여넣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른 명령이 실행이 되어 엑셀 명령이 실행이 되어지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랬고요. 의도적으로 없애려고 하시면 ES시키 기능에서 해제한다. ES시키. 자, 그러면 방금은 문자 데이터를 처리했다 그러면 조건을 숫자로 한번 처리해볼까요? 총점이 잠깐만요.
필터 해제하는 거 해당 필드에 가서 필터 처리된 목록 단추 눌러서 해당 필드에서 필터 해제 그러면 다시 원본인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갑니다. 필터 해제. 자, 그 다음 총점이 250 이상인 걸 처리하겠다. 레코드를 화면에 표시할 거면 총점 필드에 가서 목록 단추 눌러서 자, 방금 기본적으로 체크 버튼이라는 걸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V자 형태 체크 버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레코드가 한 15개 정도, 16개 정도 있으니까 뭐 250 이상인 게 몇 개 되지 않으니까 클릭 하시면 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머릿속에 레코드가 몇 개? 우리는 개수가 100만 개쯤 있다 그랬죠. 100만 개라는 레코드가 있었을 경우에 250을 체크해야 될 경우는 몇 개가 보일까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 발생하겠죠. 클릭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요만큼밖에 없지만 100만 개가 되면 더 많은 개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숫자 필터라는 조건을 이용합니다. 숫자 필터라는 조건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함수할 때 다 배웠던 크거나 같다. 이상 크거나 같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필터 창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조건 설정, 총점 필드가 크거나 같다. 물론 여기 필요하면 여기 바꾸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뭐 기본값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준값, 조건값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250인 것들만 있고 자 그러면 나온 결과가 지저분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그 함수 length.eq라는 함수 하실 때 length.avg라는 함수를 하실 때 정렬이라는 용어 설명드렸죠.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한다. 오름 차순 정렬이라고 그랬고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건 내림 차순 정렬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이걸 가지런하게 좀 봤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양 같은 값이면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총점 필드에서 필터 해제 죄송합니다. 자, 오름 차순, 자, 자동 필터 안에는 정렬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름 차순 정렬, 아니면 내림 차순 정렬. 보이세요? 정렬이 있다. 자, 다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총점 필드에서 필터 해제. 자, 이런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총점이 200 이상, 250 이하. 이런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해당 범위라고 합니다. 무슨 값 이상, 무슨 값 이하.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걸 다르게 표현할 때 해당 범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함수하실 때 일단 보면서 합시다.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휴가 독촉, 휴가 근장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풀이를 하실 때 이거 표시하는 풀이 기억나세요? 이 문제 풀이 복습들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8 이하 4 미만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엑셀은 이렇게 작성하는 비교 연산자가 양옆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꼴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요 내용을 분해서 씁니다. 분해서 총점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 한 개.
총점이 250이라는 조건 한 개. 자, 그러면 이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맥적 의미가 표현이냐 보이지 않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총점이라는 수직선을 긋고 250 이상, 200 이상, 250 이하.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뭐? 교차되죠. 그럼 이건 뭡니까? 모두 만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절대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표현이 써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만족한다고 해서 이렇게 분해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총점 필드에 가셔서 목록 단추 눌러서 숫자 필드.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해당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화면상에 보이는 이런 조건들은 조건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요거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거든요. 해당 범위. 그래서 사용자 자동 필터 창에 들어오시면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필드에. 그래서 뭐뭐값 이상 무슨 값? 200. 뭐뭐값 이하 250. 엔드라 했습니까? 오하라 했습니까? 엔드라고 했죠. 엔드. 그래서 요 A가 엔드입니다. O가 O하고요. 그래서 엔드. 확인. 그러면 요런 자료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250차이.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총점이 200 미만. 200 미만. 그 다음에 총점이 250 초과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요 자료에 뭐만?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가 다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필터 해제하겠습니다. 자, 총점이 숫자 필터에 가셔서 자,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사용자 지정 필터에 가야 되겠네요. 총점이 미만이라는 조건, 기준값은 200. 이번에는 자, 그 다음 초과라는 250 초과라는 조건. 두 조건은 엔드인지 오아인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쪽에 속하거나 이쪽에 속하거나 이렇죠. 예? 수직선을 꺼보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오아 실제 시험에서 아니면 뭐 회사 업무에서 이게 오한지 엔드인지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상에 맞춰서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내용들 중에 쭉 뭐 내림 차순이 오른 차순에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250 초과 200 미만인 자료들만 보이죠. 됐어요? 자, 필터 이제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봅시다. 성별이여 인조건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별 자, 저 따라오세요. 텍스트 필터에 갑니다. 물론 저 여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텍스트 필터에 갑니다. 그게 같음, 여와 같다.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 같음. 그리고 성별 필드의 여.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문자를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문자 입력하니까 다 뭐 생각하고 있죠? 이거 생각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이걸 다 문자에다 이중 따옴표를 달아야 될 조건이 뭐였습니까? 수식 작성 시라고 했잖아요. 수식 작성 시 무조건 그냥 이중 따옴표를 붙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수식 작성 시니까 근데 이거 수식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조건만 작성하는 개념. 그래서 단순히 이중 따옴표 열하고 작성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열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확인 하면 요만큼. 자, 그 다음 조건이 총점이 250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총점 필드에 가서 자, 여기도 숫자 필드 조건에 가겠습니다. 크거나 같음 뭐보다 250.
한 개의 필드에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2개까지 가능합니다. 하면요. 여기 2개의 필드의 조건이 달렸군요. 방금 처리한 저 조건은 2개 이상의 조건을 처리하신 겁니다. AND 조건 처리하신 겁니까? OR 조건 처리하신 겁니까? 네? AND 조건 처리하신 거 맞아요? 이거 처리하거나 이거. 그래서 방금 하신 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만 자동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 자, 검색이라는 표현은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이건 곧 필터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엔드입니다. 엔드.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여기는 총점이라는 동일 필드 내에서 엔드 조건 처리 가능했거든요. 총점이라는 필드 내에서 OR 조건 처리 가능했거든요. 같은 필드. 다른 필드 간에 엔드 조건 처리 가능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은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죠. 보여드리지 않은 경우의 수가 뭐가 있죠? 다른 필드 간의 OR 조건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해되세요? 네?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하니까 그냥 2개가 그냥 자동적으로 엔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OR는 구조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OR 조건 처리는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고거 필드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쉽게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 방금 한 개의 필드에 이런 거죠. 내가 만일에 총점이 100인 것 자, 총점이 100인 것 찾고 200인 것 찾고 300인 것 찾으면 조건이 몇 개죠? 3개죠. 네? 300, 100이거나 200이거나 300이거나 3개의 조건을 설정하려면 설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동 필터에서. 방금 자동 필터,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창에서 조건 몇 개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2개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금 좀 3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보고 필터에 가서 해야 됩니다. 보고 필터. 자, 요게 자동 필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을 처리하고 나면 다시 원상 복구하려면, 즉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가려면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서 해당 필드에 가서 필터 해제라는 기능을 이용하는데 지금 이용하지 마세요. 자,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탭에 갑니다. 정렬 필터 그룹에 지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우기. 그러면 여러 개의 조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 개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 필터 기능도 해제하는 방법은 여기 회색깔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클릭 해제. 자, 해제까지. 자, 그러면 요거 이게 끝이 아니고요. 3가지만 더 할 겁니다. 자,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이런 걸 처리하려고 합니다. 성명이 이시성을 가진 레코드 필터 처리하라고 한다면 물론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자, 엑셀 입장에서 성이 이신지 김신지 박신지 알 수 있을까요? 엑셀 입장에서 엑셀이 제 성이 김신지 박신지 알 수 모르겠죠. 그럼 엑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내용은 우리의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생활 입장에서 쓰는 표현이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명 필드의 시작 문자가 2라고 해석합니다. 2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이 내용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터를 배웠으면. 자, 범위 설정 데이터에 자동 필터를 이용하여 성명 필드에 가서 필터 목록 단축 클릭. 그리고 물론 2만 체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것도 되게 귀찮고 불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텍스트 필터에 가시면 시작 문자, 뭐 끝 문자 포함이라는 이런 조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또 시작 문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식에서 문자를 직접 입력할 때 이중따옴표 처리지 여기는 수식 작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 확인하면 이지성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다 뽑아줍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필터 해제. 이거 해볼까요? 성명이 미로 끝나는 레코드 추출. 그러면 조유미, 뭐 백치미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명 필드 끝문자 미라고 조건을 해석합니다. 엑셀 입장에서. 그러면 성명 필드에 가서 필드 목록 단추 눌러서 텍스트 필드 이번에는 끝문자 미 확인. 자, 결과 확인하셨으면 필터 해제하시고, 자, 한을 포함하는 성명 필드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이라는 글자가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한지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강한성, 그 다음에 끝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명 필터에 가셔서 텍스트 필터에 가시면 포함, 뭐 반대 개념은 포함하지 않은 특정 문자를 포함해서 한, 확인. 자, 필터 해제. 그 다음 자동 필터 기능도 없애버립시다. 여기 데이터 탭에 정의미 필터의 필터. 자, 요거 잠깐만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기능 적용 후 결과는 레코드 안에 나온다는 거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제 화면만 보세요. 총점이 자, 필기가 90점 이상. 자, 제 화면 봅니다. 그러면 결과가 자, 필터라는 기능을 적용시키고 그 결과는 뭐죠? 레코드 단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레코드 단위. 이해되시겠죠? 네? 레코드 단위로 나타난다. 필터라는 기능을 적용시키고 그게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자 그러면 아까 고급 그러면 자동 필터는 이 기본적인 이런 작업들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이상의 조건도 처리가 가능하고 다른 필터 간에 오화 조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배우러 갈게요.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고급 필터 1 교재 50페이지. 자,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에 지금 자동 필터 처리되어 있으신 분들은 해제하세요. 해제. 자동 필터 기능 해제.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터라는 기능이 있고, 필터에는 자동 필터, 고급 필터라는 게 있고, 자동 필터 방금 보셨죠? 고급 필터 조건을 수동으로 처리한다. 자,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작성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녀석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료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 조건이 있어야 걸러내겠죠. 그 조건은 직접 작성합니다.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 남이다 라는 조건을 처리한다면 필드명 아래에 기준값, 조건값, 그래서 성별 필드 아래에 남, 이런 조건 어디서 기억나세요? 어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작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들어간 건 내용은 다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조건 한 개만 쓴 게 아니고 두 개 조건 쓴 거 기억나세요? 네? 그때 한 개의 조건만 처리한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조건 처리하셨습니다. AND 조건, 데이터베이스에서 AND 조건 어떻게? 서로 같은 행의 조건 값을 나열합니다. 필드명 그대로 나열. 그 다음에 OR 조건은 서로 다른 행의 조건 값을 나열합니다. 같은 필드일 때는 서로 다른 행의 AND OR가 결합되는 건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셔서 이렇게 AND OR 결합 조건. 네? 왜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함수를 열심히 하고 복습을 빨리 하세요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앞으로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뭐 복습을 안 하시고 하면 제가 했잖아요. 수업 오시는데 되게 지겹고 힘들다고. 자, 그래서 조건이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최대한 뭐에서 쓴다고요? 구분이 회원이라는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분이 회원. 자, 그러면 구분 필드명 복사. 단축 깨우셨죠? 임의의 빈 셀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필드명. 서식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비회원 할까요? 죄송합니다. 비회원 할게요. 비회원. 비회원 복사. 필드명 아래에 붙여넣기.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준비되셨잖아요. 준비물 데이터베이스 조건. 자,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의 코거 조건 자, 목록 범위. 자, 목록이라는 표현은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부르는 명칭, 데이터 쉽게 표현해서 데이터 덩어리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 대신에 목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목록. 그럼 이미 제대로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뭐 이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구분 비회원. 그리고 자, 결과. 필터 처리된 결과는 현재 위치에 필터한다는 건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자동 필터처럼 데이터베이스 내에 나타낸다. 확인은 이렇게 필터 처리된 내 코드는 뭐 파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이걸 다시 원상 복구하시려면 데이터에 정렬 필드에 자 데이터베이스 상태 돌아가려면 원본 상태 지우기 조건 지우기 자 그러면 이런 조건 처리해 볼까요? 할인 금액이 7만 이하 자 그러면 방금 데이터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하려면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면 조건 작성하러 갑니다. 할인 금액이라는 필드명 복사 최대한 복사해 쓰겠다 그랬죠. 붙여넣기 아래에 7만 이하라고 하는 건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 우리 앞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요거 처리할게요. 자, 조건이 작성되어 있었으면 적용하러 가겠습니다. 고급 필터.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를 고급. 연필 모양 보이시죠? 수동으로 조건 작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릭. 자, 그러면 목록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제대로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지우고 다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 범위 안 맞죠? 이 조건이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일단 안 맞는 거 일단 지우고 시작하세요. 그냥 그걸 수정한다는 건 좀 귀찮고 불편합니다. 지우고 다시 내가 원하는 범위들이에요. 자, 자동 필터라는 기능은 결과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났죠. 자, 고급 필터에는 결과를 다른 장소에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장소에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복사 붙여넣기 개념이 되겠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빈 셀 하나만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저 7개의 필드를 화면에 다 표시해 줍니다. 빈 셀 하나만 클릭하시면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할인 금액이 7만 이하인 레코드만 뽑아서 이렇게 다른 장소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 하겠습니다. 2개짜리 자 교재 50페이지에 문제 내용 보겠습니다. 기본 절차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2개는 교재 예제를 통해서 할게요. 상공호텔 예약 현황표에서 구분이 비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7만 이하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자, 일단 읽었던 그 문장의 조건이 몇 개 보이죠? 예? 구분이 비회원 할인 금액이 7만 이하 2개 이상의 조건은 왜 된다고요? 예?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무조건 판단하셔야 된댔죠.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응? 엔드 뭘 보고 뭐뭐 이고라는 표현 보이세요? 예? 뭐뭐 이고 이거 함수 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함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복습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 자, 아까 검색이라는 표현 뭐? 뭐 이런 용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고급 필터를 처리하려고 하면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고급자 첫 번째 삼각형 고급 필터 조건은 A18에서 D20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 자, 20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라는 알맞게 입력하라는 이야기는 이 셀, 저 셀들을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3, 4, 12, 12개의 셀을 단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시작 위치는 A18셀부터 시작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쓸 때는 뭐 요새 조건을 작성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자, 첫 번째 조건 구분이 개형은 직접 작성. 구분 필드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비회원 합 복사. 구분 필드 아래 붙여. 일단 한 개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한 개 작성하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작성하실 때 할인 금액 필드명은 연이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AND 조건이라고 해석하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AND 조건은 같은 행에다가 값을 나열합니다. 7만 이하.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자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 자, 동일 시트. 이건 현재 시트, 기존 시트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 내용이고 A22셀로 나타내시오. A22셀 얘기네요. 여기. 자, 그러면 고급 필터 적용하는 방법은 아시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고급 목록 범위,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이상 없죠? 그대로 쓰시면 되고 조건 범위 안 맞죠? 안 맞는 녀석을 일단 지우세요. 지우고. 그리고 엔드 조건 범위 드래그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그리고 복사 위치도 안 맞습니다. 지웁니다. 일단 안 맞는 건. 복사 위치 입력란에 커서 넣으시고 내용 지우시고 기존에 있던 내용 A22셀로부터 시작하시오. 그러면 일단 빈 셀을 하나 클릭해 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필드를 다 나타내 줍니다. 확인. 됐어요?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고급 필터 2, 고급 필터 2로 가겠습니다. 교재 52페이지. 여기 교재 5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뭐 AND 조건, OR 조건, AND OR 결합 조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구조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거. 자, 갑시다. 신입사원 현황표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의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을 고급 필터 사용하여 검색하시오. 자, 일단 조건 보이세요? 성별이 남, 총점이 250 이상.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두 개 이상의 조건 엔드인지 오인지 판단. 엔드죠. 뭐뭐 이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의 응시번호 앞에 문제가 좀 다른 점은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 고급 필터 사용하나 검색하죠. 자, 이게 뭐냐면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 즉 5개의
필드를 금색 추출해서 나타내겠다. 즉 몇 개? 7개가 아니고 5개만. 예? 자, 그래서 특정 필드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 모든 필드를 나타내시는 방금 앞에서 해보셨다시피 빈 셀만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내가 필요한 필드, 그러면 여기 있는 7개의 필드를 다 나타내 주지만 특정 필드만 보고 싶을 때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황부터 처리할게요. 고급 필터의 조건은 A20, C23, A20, C23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을 안 맞게는 이 범위를 넘었으면 안 되고 A20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조건 작성부터 합시다. 성별이 남, 성별 필드 복사, A20 셀 선택 붙여넣기. 그 다음에 남, 복사, 최대한 복사했으세요. 성별 필드 아래에 붙여넣기. 자, 일단 한 개 작성하셨죠? 자, 두 번째 총점, 필드명 복사, 필드명은 연이어서 쭉 나열합니다. 그 다음 엔드 조건이죠. 같은 행에다가 조건값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250 이상 복사할 수 없으니까 직접 입력. 고급 필자 두 번째 삼각형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의 A25셀에서 시작하시오. A25셀 여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특정 필드만 표시하라 그랬죠. 에? 문제에서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 이것들이 다 필드죠. 모두가 아니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요 5개의 필드명을 복사합니다. 응시번호 성명 떨어져 있는 범위니까 컨트롤 키 이용해서 응시번호 성명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 누릅니다. 서류 필기 면접 선택하시고 복사 컨트롤 C 아래에 자 결과는 어디서 나타내냐면 A25셀로부터 선택 컨트롤 V 서식은 상관없다 그랬죠. 내용만 정확하면 됩니다. 요 5개의 필드만 보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특정 필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그러면 준비 다 되셨잖아요.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쓰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조건 작성이 되어 있어 결과를 나타낼 위치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자, 준비 다 되셨으면 자, 고급 필터 적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고급 자, 목록 범위 이상 없죠. 조건 범위 엔드 조건 범위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원본이 여기 있고 나머지 이제 결과물을 다른 곳에 갖다 붙여 넣을 거니까 복사 붙여기 위치 자 이때 복사 위치 특정 필드명을 선택해 줍니다. 특정 필드명을 드래그해서 선택해 줍니다. 아까 복사 붙이기 했던 그 필드명 자 일단 모든 필드를 나타내실 때 빈 셀만 나타내는 이유는 이 녀석이 근본적으로 모든 필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레코드하고 그런데 사용자가 나는 이런 필드만 보겠다라고 지금 의사 표시를 한 거거든요. 컴퓨터는 항상 사용자 우선입니다. 사용자가 이런 걸 요구하면 이런 정도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7개의 필드를 다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5개만 화면에 표시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 붙이는 경우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제가 혹시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버튼 누르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S 연습을 좀 하세요. 그 이유는 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고급 필터 3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54페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중에 부서가 격리부, 급여가 400 이상, AND 자, 2개 이상의 조건을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 설명 듣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내용에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죠. 특정 필드명이 따로 없죠. 앞에 문제처럼. 그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필드를 표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필드. 그러면 그때는 빈 셀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 작성, 부서, 복사, 위치는 A18 붙여넣기. 그 다음에 격리부, 두 번째 필드명 급여. 자, OR 조건이 됐으니까 같은 행위 작성하시면 안 되고 다른 행위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400 이상, 400만 이상. 그러면 결과는 A23셀로부터 나타내시오. 그럼 여기.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조건 작성, 결과 나타낼 위치 준비 다 되셨죠? 그러면 그거 필드 적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에 그거. 목록 범위 이상 없고 조건 범위, OR 조건 범위. 결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명단에 커서 넣으시고 A23셀 클릭. 그리고 확인.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제 화면 봅니다. 틀렸죠? 네? 뭐 조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죠.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셀 삭제라는 거 기억나세요? 셀 범위, 셀이나 셀 범위 삭제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이렇게 데이터만 지우지 마시고 셀 구조 자체를 어떻게 아예 없애버리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58페이지로 갈게요.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월수 이론 폴더리에 기본 작업 5, 텍스트 교재 58페이지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읽기 전에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은 수업 중에 다 해결될 만한 내용들이고요. 뭐 머리 아픈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업 중에 다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수식함수입니다. 네? 수식함수는 무조건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출제 유형일 텍스트 1시트에 대해서 1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B4에서 B19 영역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자, 텍스트 나누기는 기능이 뭔지 우리 잘 모릅니다. 네? 자,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B4셀 선택합니다. B5셀 선택합니다. B6, B7, B8, B9, B19셀까지 선택해 보시면 무슨 특징이 보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들은 몇 개의 셀에? 한 개의 셀에 다 입력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수식 입력기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문자 데이터가 오른쪽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화면을 침범한다 그랬고요. 오른쪽에 데이터가 있다면 화면에서 숨겨진다 그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이렇게 화면을 침범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대로는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엑셀은 기본적으로 셀 하나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분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분해하는 과정의 기능을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분해한다는 겁니다. 엑셀의 기능을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언제 벌어지냐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은. 언제 벌어지냐면 사실은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는 인터넷상에 있는 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엑셀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과거에는 호환성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이게 따로따로 딱딱딱 셀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의 기능이 저걸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텍스트 나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4부터 B19까지.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의 텍스트 나누기. 자, 텍스트 마법사라에서 나누기 기능을 처리해주는 아주 좀 쉽게 설정해주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마법사라고 그러고,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원본 데이터의 형식을 해서 원본 데이터의 파일 유형을 선택합시다. 원본 데이터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리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미리 보기라는 부분에.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행과 열이라는 구조가 엑셀상에 있잖아요. 지금 이거 문제는 행은 그냥 바로 방향을 보시면 되지만 이게 열로 쪼개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세로로 쪼개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라고 해서 특정 기호로 이 자료가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본의 자료가.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쉼표이거나 탭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쉼표라는 문자이거나 아니면 공백이라는 문자이거나 아니면 뭐 세미콜론이라는 문자이거나 지금처럼 탭과 같은 문자로 나누어져 있다. 판단해 보시면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쉼표.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다. 오케이. 일단 쉼표라서 여기서 쉼표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기호로서 구분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그럼 여기 구분 기호 탭 보이세요?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기타 중에 쉼표만 체크하시고 탭은 해제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영역에 세로로 이렇게 열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탭이나 뭐 다른 기호를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더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 내용이 쉼표이기 때문에 쉼표로만 쪼갤게요. 자, 그리고 다음 번역열은 제외할 것. 자, 이 내용들 중에 번역열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이게 미리 보기 영역에. 자,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열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검정 색깔이 나타납니다. 이게 해당 열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번역열 선택, 제목을 보고. 그리고 이 녀석은 가져오지 않겠다. 자, 위에 보시면 선택되어져 있는 번역열은 열 가져오지 않은 건너뛰임. 그리고 대상이라는 건 이 자료가 이제 분리가 되어서 나누어져서 내용이 나타나는데 시작 위치가 B4셀로부터 시작하겠다. 기본값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만일에 열너비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열너비 조정하실 줄 아시죠? 실제 쓰실 때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정말 쓰고 싶을 때,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럼 여러 개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 열 선택하면 봅니다. 열 선택되는 열 경계선에다 포인트 두시고 더블 클릭하면 동시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한다는 건 똑같은 명령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시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면 되겠죠. 자, 저장. 텍스트 2로 가겠습니다.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텍스트 2. 교재 61페이지. A3에서 A10, A3에서 A10 영역 셀 범위의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 텍스트 마법사. 자,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자, 구분 기호로 분리되면 특정 기호로 이 열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무. 예? 특정 기호로 분리할 수 있다. 유무. 그다음 그냥 제 화면 보시고 따라오지 마세요. 너비가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자를 대고 그냥 이렇게 쭉 끊는 겁니다.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끊는 거. 클릭하시면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를 대고 껐던 이 부분이 다 열로 구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열로. 자, 우리 지금 이거 쓸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일정하게 간격이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져 있다. 유무, 기호의 유무.
그리고 다음 단계에 넘어가셔서 특정 기호 뭐였죠? 세미콜론이죠. 그럼 세미콜론만 심표는 체크해야지. 문제니까. 자, 다음 연고지열은 제외할 거 연고지열 선택. 세 번째 단계에서 연고지열 선택. 열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에 대상은 이 자료의 시작 위치, 결과가 나타날 시작 위치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침 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난다. 저장.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텍스트 3. 교재 62페이지. 직접 하세요. 자, 같이 봅시다. P2에서 P14. 그 다음 데이터 탭에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 문제에 공백 문자라고 했습니다. 공백 문자. 문자니까 기호죠. 자, 다음. 그래서 공백만 체크하시고. 다음. 할부 기관열은 제외. 맨 마지막 열 선택 열 가져오지 않은 A2셀부터 시작한다. 결과를 나타내는 위치는 A2셀부터 시작한다. 아, 맞지. 그리고 저장. 자, 오른쪽 페이지 63페이지.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6. 기본 작업 6. 외부 데이터 열기. 화면상에 노란색 띠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면 컨텐츠 사용이라고 눌러주실래요? 요 내용도 때가 되면 뒷부분 파일을 열 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시킨 대로만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고, 교재 63페이지. 자, 그 제목이 뭐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죠. 자, 외부 데이터라고 하는 건 외부 파일을 이야기합니다. 즉,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가져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종류가 있냐면,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 자, 액세스 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웹 파일이라는 게 있고, 텍스트 파일이라는 게 있고, 기타 원본에 가면 기타 등등의 이런 파일, 이런 내용들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쭉 훑어보셨던 이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파일 형식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아마 텍스트 파일 정도밖에 알고 계시는 게 없죠? 텍스트 파일은 언제 생겨나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보통 메모장 같은 파일을 이용하실 때 저장하면 텍스트 문서, 텍스트 파일을 저장한 txt 파일로 저장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크말 2급에서는 요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게 시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도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시험에서만 나왔던 내용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뭐 직장을 다니시는데 제조업체나 이런 데 다니시면 보통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엑셀 프로그램 말고 생산에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통 저장을 할 때, 지금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이럴 때 엑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니까 그 데이터, 기본 저장하는 데이터의 형식을 엑셀 파일 형식으로 보통 저장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개발도 하고. 왜? 엑셀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던 게 아니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많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져 있으면, 자, 왜 우리 회사에서 쓰는 생산 관리, 저기 뭐 사무 관리 프로그램이, 생산 프로그램이 엑셀로 파일로 저장해서 엑셀로 넘어가야 내가 엑셀 기능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이 자료가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 나는 엑셀 쓸 수 있어 없죠?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텍스트 파일 이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방금 배웠던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쪼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하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나는데, 자, 방법은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렇게 쪼개줍니다. 근데 물론 저것도 별로 썩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자, 어찌됐든 근데 저걸 이런 식으로 하면 텍스트 파일도 열어야 되죠. 지금 절차를 보면.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저렇게 쪼개지지 않으면 다시 뭔가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써야 되잖아요.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아예 그냥 엑셀상에 가져올 때 그게 나눠져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방금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다음의 텍스트 파일을 열고, 자, 텍스트 파일을 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파일을 연다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일을 여실 때 엑셀 파일 형식만 열도록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이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 파일에서 뭐 prn이나 txt, csv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런 파일들도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저희들은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 열지 않을 겁니다. 자, 따라오신 분들은 취소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설정도 그 목록 단추 눌러서 파일 형식도 모든 엑셀 파일이라는 형식으로 바꿔놓으시고,
일기 파일 형식도. 그리고 취소. 자, 그리고 백. 파일 탭에서 백. 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폴더가 나타나면서 텍스트 파일의 이름은 두 번째 삼각형 보시면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자격 시험 자료 txt. 그래서 아이콘이 이렇게 노트 모양 생긴 이 아이콘 txt. 자, 가져오기.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앞에서 하셨던. 자, 두 번째 삼각형 외부 데이터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다. 자, 구분 기호가 분리됨. 자, 우리 파일 안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 화면 보실래요? 여기 특별한 건 체크하지 마시고. 자, 다음 기호는 뭐? 심표만 체크. 공백 해제. 그리고 다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열너비 조정하지 않으면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그대로 다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침.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가져오셔야 되는데 가져올 때 기존 워크시트, 현재 워크시트, 아니면 기존에 있던 워크시트, 아니면 새 워크시트에 가져올 수도 있고요. 판단하는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문제에 보면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자 문제의 첫 번째 상기 윗부분에 보시면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시트의 그러니까 현재 시트의 A3에서 H8 영역에 붙여넣으세요. 자, 그러면 범위를 A2에서 H8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A2만 시작 위치인 A 셀만 잘 선택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가져올 내용이 아까처럼 텍스트 나누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끝자락에 있는 데이터가 H8이라는 얘기입니다. H8. 그러니까 범위 설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열너비 조정하지 않으면 자 방금 우리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때 글자의 자료의 내용이 다 안 보였죠? 에? 그래서 열너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너비는 자동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자 속성을 해석하기를 데이터 가져오기에 대한 정보라고 해석하세요. 정보. 속성, 아래쪽에 단추, 속성 단추, 정보, 클릭. 그러면 여기 가운데쯤에 보시면 열너비 조정이라는 거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방식을 처리할 때는 아까처럼 조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 가져온 데이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너비가 조정돼요. 그래서 이 옵션 체크해제. 그래야 열너비가 현재 이 열너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에? 현재 열너비를 유지한다. 자, 확인. 그리고 A2셀로부터 나타내겠다. 확인. 하면 이렇게. 열너비 조정 안 일어난 거 보이시죠? 에? 현재 열너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열너비가 조정이 일어나면 이렇다니까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C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데이터에 맞춰서 열너비가 조정이 일어난다고요. 자, 저장. 외부 데이터 이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65페이지. 자, 제 화면 봅니다. 혹시 시트 삽입 기억나세요? 좀 빠르게 진행합시다.
깨끗한 시트 삽입.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트에 쓰실 때도 알아두세요. 삽입 목록 단추를 넣어서 시트 삽입. 그 다음에 시트 이름 바꾸는 것. 시트 이름 바꾸기. 엔터. 그 다음에 제가 아마 탭 색이라는 것도 가르쳐 드린 것 같고. 탭 색. 탭 색. 본인들 것만 하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같이 보세요. 그 다음 이동 복사도 설명드린 거거든요. 자, 이동 복사. 선택되어 있는 이 시트를 특정 시트 앞에 특정 파일, 특정 엑셀 파일, 특정 파일 안에 있는 특정 시트 앞에 확인하시면 이동. 자, 복사는 시트 이동 복사. 특정 시트 앞에 특정 시트 앞에 복사본 만들기 옵션 체크.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같은 이름의 시트 이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가 붙어서 나타난다. 그 다음 두 개 중에 아무나 하나 선택하시고 지우는 거 뭐? 시트 삭제, 시트 삭제. 그 다음 시트상에 내용이 없을 때는 그냥 물어보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없을 때. 근데 지금처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 방금 삽입했던 자 여기에 특정 셀에다가 특정 시트에 제가 데이터가 있는 시트입니다. 요걸 지우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있는 셀에 데이터가 있는 시트를. 그러면 삭제 목록 단추로 시트 삭제 하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삭제하시면 정말 쉬울 거예요. 물어봅니다. 자, 외부 데이터 이시트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우리 텍스트 파일을 여는 방법은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라는 방식으로 외부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새 워크시트를 삽입하여 외부 데이터 이시트 뒤에 삽입하시오. 자,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판매 실적 txt. 자, 이 방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텍스트 외부 파일 중에 텍스트 파일 가져오겠다. 판매 실적 txt 더블 클릭이나 선택 가져오기 단축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사항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져 있음. 파일명은 특정 문자 기호로 분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우리가 파일의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여기 미리 보기 영역에 자, 다음 그래서 공백이라는 문자만 체크, 기호 체크. 이렇게 열 부분이 일어나 있다. 다음 열 너비는 데이터에 맞게 조정하시오. 자, 여기 참 여기서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죠? 열 가지 조정하면 뭐 다른 거. 자, 마침. 자, 그러면 시작 위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보기 보면 새 워크시트에 삽입해야. 자, 이번에 기존 워크시트가 아니고요. 이 가져올 자료, 방금 보셨던 자료를 새 워크시트 상에 이렇게 새 워크시트. 그리고 세 번째 삼각형 열너비는 데이터에 맞게 조정해. 자, 기본값이 어떻다고 데이터 가져오기 할 때 열너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맞춰서 열너비가 조정된다는 기본값이었죠. 자, 속성 단추, 정보 단추. 에 가면 열너비 조정이 체크되어 있죠. 이거 체크하신 상태 그대로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갈게요. 확인이나 취소. 자, 그리고 확인 하시면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깨끗한 시트에 시트 3이라는 이름 안 줬죠. 그래서 네 번째 삼각형 보시면 시트 이름은 판매 실적. 자, 시트 이름 바꾸겠습니다.
판매 실적 엔터. 끝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새 워크시트를 삽입하여 외부 데이터 이 시트 뒤에 삽입하시오. 보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 판매 실적이라는 시트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네? 여기. 외부 데이터 이 시트 뒤에. 그러면 이동하셔야 되겠네요. 시트 이동 복사. 자, 그래서 외부 데이터 이 시트에 가려면 판매 실적 결과라는 시트 앞에, 여기서는 시트 앞에, 판매 실적 앞에 이동. 뭐 다른 방법 없냐고 했습니다. 다음에 때가 되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동작을 여기서 처리한다는 거 좀 익혀두시고. 자, 저장. 외부 데이터 3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자, 교재 64페이지, 66페이지. 아직 진행하지 마시고 제 화면 보세요. 읽다 보면 탭이라는 걸, 이제 탭이라는 문자도 아까 있다는 거 보셨죠? 사용 문자 탭. 탭은 메모장에서 탭의 기능은 이런 기능입니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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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이라는 건 일정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간격을. 그게 탭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불러올 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그게 이제 보일 겁니다. 자, 진행할게요. 같이 할게요.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읽고 텍스트 파일은 어디 가서 연다고요?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이론 폴더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성학경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환경 개선 투자 자금 임 더블 클릭이나 선택 가져오기. 두 번째 외부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음. 자, 구분 기호가 분리되어져 있고. 자, 제 화면 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든지. 환경 개선 투자 자금 텍스트 파일 안에 있는 그 탭이라는 기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동그라미 보이세요? 여기 동그라미. 이게 탭이라는 기호입니다. 이게 탭이라는 기호입니다. 동그라미. 자, 다음. 그래서 넘어가면 이렇게. 자, 공백을 통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탭을 통해서 구분하셔야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가 구분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단계. 이 내용이 있나요? 1, 2, 3, 4 열만 가져오죠. 자, 그러면 지금 가져와야 될 내용이 열이 4개입니다. 1, 2, 3, 4. 이 중에 뭐? 1, 3, 4만 가져오니까 두 번째 열은 가져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지금 텍스트 나눈 게 사셨죠? 자, 열 가져오지 않음. 이번에는. 열 건너뛰. 자, 마침. 자, 특별한 말이 없죠? 그 다음에 A1부터 A1 선택. C9까지 선택하시든지 그건 상관없고요. 그냥 A1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값이 어떻다고요? 아까 연립에 대한 기본값. 자동으로 데이터에 맞게끔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기본값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문제 없죠. 그러면 시험은 무조건 기본값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기본값, 현 상태 유지, 그리고 확인. 갈 필요 없습니다. 저장.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수업 중에 다 마무리하시고